일은 해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 꼼짝하기 싫은 날에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기 싫다고 미루면 내일 2배로 고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사가 귀찮은 날에도 책은 읽어야 한다고요. 책을 읽지 않으면 시련과 역경에 대처할 내적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매일매일 챙겨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식사를 잘 챙겨야 하고요. 독서나 운동도 챙겨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일도 챙겨야 합니다. 물론 이것들을 다 매일 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른 바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깜빡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순서를 정해서 2, 3일에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상이 반짝입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죠. 만사가 귀찮고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기 싫은 날이요. 그런 날이면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미적미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정신없이 고생해야 합니다. 밀린 일을 처리해야 하잖아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혼나지 않으려면 귀찮아도 몸을 일으켜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시작하기 전에는 귀찮다, 너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몽글몽글한데요. 막상 시작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귀찮아도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는 편입니다. 뭔가 하기 싫은 날 할까 말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몸을 움직여서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풀려갈 수도 있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이에요.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출석 체크 먼저 하고 잠시 후에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연님님께서 오셨어요. 아무튼 비오는 밤 귀뚜라미 소리 정겨워요. 아트송디님 정 들어가요. 1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바로 두구두구두구 송디에 이제 아트를 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찌니님들 옆에서 힘 주실 거죠? 2776님께서 안녕하세요 송디님, 오늘도 행복한 1시간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요. 유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송디, 즐거운 수요일 아트와 함께합니다. 행복하네요 해주셨어요. 민바라기님께서도요 썽아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오보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송디님, 저는 창원에서 아트 출첵해봅니다. 저는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송디님도 햄버거 한 입 드릴까요 해주셨는데 진짜 맘 같아서는 한 입 주세요 하고 싶은데 상상으로 자,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꺽. 갱상도 머신마님께서 송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해요. 오늘 수도권에 비가 무척이나 많이 왔네요. 모두들 빗길 조심하세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는데 엄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지금도 내리고 있죠.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9750님께서 아트 송디가 라디오 첫 방송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DJ 데뷔하신 지 100일째가 되었네요. 먼저 송디의 100일간 여정을 함께해왔던 아트 라디오 팀원분들 및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0일간 송디의 라디오를 쭉 지켜봐온 입장에서 송디는 첫걸음부터 다양한 진행 방식을 시도해오면서 DJ로서 열심히 달려왔기에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송디의 시청자들에게 좋은 방송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100일 축하드려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영천 영서환님께서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포도 작업하여서 듣기만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오늘 강변 운동하고 집으로 갑니다. 잘 듣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항상 자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클베리피님께서도요. 아무튼 저도 아무튼 트로트에 출석합니다. 송디님 목소리를 챙겨서 들어야 하니깐요. 어제는 서울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남쪽 광주에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대로 가을이 되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비가 여름의 마지막 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얄밉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버쟁이님께서 송디님 저는 오늘 전남 고흥에서 연주하고 왔더니 힘드네요. 저녁 먹고 쉬어야겠어요 해주셨어요. 네, 송디와 함께하면서 푹 쉬시길 바랍니다. 9797님께서 비가 옵니다. 막 퍼붓다가 잔잔해졌다가 가랑비가 되었다가 이슬비가 내렸다가요. 한여름의 떼약볕에 매미의 세상에서 마음껏 울다가 이제 가을 소식에 이별을 맞이하네요. 목청껏 울음에 시끄럽다고 느꼈는데 이제 떠나보내야 하나요. 조용한 일상은 찾지만 한철만 오는 매미의 울음에 자연 섭리에서 오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가을 이 날이 주는 어감, 이 말이 주는 어감, 다양한 감정이 다가옵니다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출첵해 주셔서 송디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이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신청도 해주세요. 샵 2842 우리 사이 우물정 2842 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송디가 기다릴게요.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 말고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첫 출첵하신 개인민우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아트와 함께 많이 찾아와 주세요.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오려나 했는데 갑자기 때 아닌 또 이 비 소식이 가을이 오는 증거예요. 네, 그래도 정말 이 예. 비가 그치면 가을이 오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교수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요? 아니 원래 분명히 시간은 금방이에요. 네. 엊그제 찌님들 우리 8월이 시작이에요. 이런 날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8월이 또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를까요? 이제 나이 조금 더 먹으면 더 빨라져요. 큰일 났네. 지금도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오늘 댓글로 또 문자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교수님 너무너무 많이 기다려주셔서 가요 대백과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그 개그맨 정광태 씨가 불렀던 독도는 우리 땅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왕 개그맨 고른 김에 네. 개그맨 앨범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아, 합니다. 83년도에 제가 그 개그맨 앨범을 기획해서 만든 게 있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개그맨들이죠. 주병진, 이성미, 장두석 이 세 명을 데리고 네. 원래는 이제 김영곤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김영곤이가 일이 있어서 못 하고 네. 그렇게 세 명이 이제 앨범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앨범을 개그송으로 만드는 거는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개그송보다는 이왕이면 일반 앨범을 만들자. 특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원인은 뭐였냐면 이성미라는 친구는 원래 노래를 귀엽게 예쁘게 잘 해요. 네. 그리고 주병진이라는 사람은 원래 해변가요제에서 누나랑 같이 원래 가수로 처음에 데뷔를 했어요. 네, 듀엣으로. 네.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누나랑 그 해변가요제 본선에까지 오를 정도로는 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장두석 씨는 원래 노래를 잘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통기타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통기타 업소에서 주로 노래로 많이 스테이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그 모창. 노래 하나 갖고 한 14명의 가수를 엮어서 부르는 이런 근데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앨범을 만들면 재밌겠다. 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 봤죠. 이게 만드는데 한 1년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엄청 오래 왜냐하면 걸렸네요. 연습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연습도 시키고 했는데 아무리 연습시킨다고 그래서 기본 가수만큼은 안 되죠. 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앨범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만들고 나서 내가 그 이 판을 짜면서 그리고서 이제 그 앨범 뒷면에 글도 싣고 했는데 네. 하여튼 열심히 만들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활동을 좀 했고 사실은 거기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주병진이라는 사람은 원래 KBS 전속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KBS의 전속으로 다 이제 세 사람이 다 KBS 전속이었는데 KBS 전속인 사람들을 제가 MBC의 간판 프로에 그 담당 PD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 이왕 만들었으면 우리하고 한번 아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시간짜리 아워를 주셨어요. 또 버리긴 아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 명을 데리고 1시간짜리 아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MBC에서 했잖아요. 네. KBS 개그맨들인데 네. 난리가 났죠. KBS에서. 그래갖고 KBS에서 그 담당 PD님이 절 불러갖고 막 난리를 치시고 혼나셨구나. 이럴 수가 있냐고 네. 내가 오 선생 이렇게 안 봤는데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병진 씨가 그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KBS하고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MBC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쇼프로 담당했던 그분이 주선을 하셔갖고 MBC로 옮기게 된 계기가 계속 MBC 개그맨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성미 씨는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성미 씨가 이제 회사에서 만나기로 해서 계약서를 쓰기로 해갖고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시절이니까.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한 3시간이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차를 타고 막 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성미 씨가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얀 개를. 네. 근데 막 난리가 나갖고 경찰차가 뜨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서 교통경찰이 이렇게 이거 수신호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저쪽에서 개가 차를 몰고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성미 씨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이 작아서 쏙 들어가 있으니까 개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개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갖고 막 경찰차를 불러 갖고 난리가 나고 거기가 온통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미 씨가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세상에. 예, 그래갖고 거기서 한바탕 개그하고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든 열심히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얼마 전에 한 1년 전쯤에 그 이성미 씨가 라디오 진행하는 데에 장두석 씨가 출연을 했었나 봐요. 네. 그러더니 저한테 그 프로에서 벼랑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생방 중에. 생방 중에. 네, 전화를 해갖고 이제 장두석 씨는 자기가 노래를 제일 잘했는데 왜 내게 타이틀이 아니고 이성미 걸 타이틀 했느냐 나한테 따지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그걸 막 따지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핑계를 댔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럼 교수님의 진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아니 그런 회사의 의견이 거의 많이 제가 정말로? 들었어요. 네네. 회사의 의견이 많이 작용을 했죠. 네. 네, 사실은. 네. 네. 그 뭐 그런 하여튼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네요. 예, 그래서 개그맨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웃기는 일은 정말 많죠. 네. 그걸 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네. 예, 이성미 그 중에 한 곡. 이성미 씨의 시집 갈 나이. 그 당시에 어릴 때라서 이성미 씨가 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개그맨 분들은요, 개그 음원분들도 그렇고 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노래를 여기 정말 잘하시는 것 근데 같아요. 노래도 뭐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죠. 가수만큼 네. 잘하지는 않는데 네. 맛있게 해요. 네, 그리고 진짜 웬만큼 해요. 예. 다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이제 뒤에 보면 그 브릿지 부분에 산 속에 묻혀 있는 돌도 아닌데 뭐 네.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 네. 이 가사를 제가 썼는데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사는 아니에요. 오.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뭐 여자가 산 속에 묻혀 있는 돌도 아닌데 내가 왜 시집을 못 가냐 이런 얘기를 이거 이성미 씨가 한 얘기거든요. 이성미 씨가 평시에 했던 얘기를 제가 거기다 가사에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제 시집 가야지. 네. 그러면 아니 가긴 가야지. 내가 산 속에 묻혀 있는 돌도 아닌데 내가 왜 안 가?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내가 네. 그걸 그대로 갖다 가사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구나. 제일 와닿았던 가사는 항상 아기로 보신다고. 엄마는 항상 그렇죠. 애로 본다고. 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렇겠죠? 예. 어머니께서 계속 애로 보시겠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성미 씨가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조금 네. 이제 울컥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성미 씨가 엄마가 없이 계속 아빠랑만 살아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 울컥했던 적도 있었죠. 네. 취생몽사님께서는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지금은 개그계의 데모이신데 정말 그래요.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세월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이 앨범 만든 지가 40년이 된 거예요. 와 40년이요? 예. 제 나이보다도 오래됐네요. 너무 대단합니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선정해서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사연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2566 허클베리피 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교수님요, 요즘 대학생들은 왜 그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까요? 제가 사는 집이 단독주택이라 바로 앞이 인도인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 앞에 버리는 쓰레기를 볼 때마다 줍습니다. 임대해서 사는 동안에는 제 집 앞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세입자 대학생들은요, 아무도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학생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잘 이해되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남의 집 앞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대학생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도 줍지 않는 학생들, 저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엉엉 해주셨어요.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예. 공감합니다. 저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네. 저희 그 학교 실용음악과고 앞에 잔디밭이 있어요. 네. 잔디밭에 가면은
담배꽁초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네. 뭐 쓰레기 뭐 종이컵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아무도 그걸 쳐다보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물론 제가 막 애들한테 특히 이제 그 학생의 간부들을 야단을 치죠. 네. 얘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일부러 제가 막 주스러 다녀요. 담배꽁초를. 그래서 제가 주워서 손에다가 일부러 다 모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들도 쫓아와서 줍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러게 되는 거야. 네. 그걸 몇 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솔선수범하는 것이 애들한테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야단치고 뭐 할 때보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청소하고 특히나 이제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냐면 연습실 피아노 뒤편이에요. 연습실 피아노 뒤편을 보면 정말 쓰레기통입니다. 거기다가 막 먹던 종이컵 뭐 저 악보 뭐 온갖 게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보면 막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무리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러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청소시키지 말라고 그러죠. 학교에서는요. 그거 민원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일부러 학생들한테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했어요. 학생의 간부들한테 얘기해서 니네들 연습실은 니네들이 청소를 하자. 네. 왜냐하면 지네들이 청소하면 우리가 쓰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지네들이 청소를 하잖아요. 안 버려요. 안 어지르고. 네. 저희가 이제 내가 요즘에 한 4일을 저쪽 지방에 가 있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집에 와보면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와서 들어오면서 짐도 안 놓고 이제 내 방이 2층인데 2층에도 안 올라가고 거기서 그냥 딱 놓고서 바로 저 팔 걷고서 설거지를 해요 내가. 이제 엄마한테 일부러 안 시키고. 네.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애들한테. 네. 그렇게 몇 번을 했어요. 네. 오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더니 그 다음에 지들이 해놨더라고. 우리가 올 때쯤 되면 지들이 해놓더라고요. 그렇죠. 양심에 찔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되돌아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좀 인식이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앞에 치우고 뭔가 보이는 걸 줍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른들이 가르쳐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어른들이 가르쳐는 줘야죠. 맞아요.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는 주되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 아이 때부터 그게 버릇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습관이 생각을 되죠. 해요. 네. 네, 자연스럽게. 네. 네. 그런 교육들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는 유치원 다닐 때도 다 배우지만 그 실천하는 거 법까지 좀 가르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것도 많고 일단 내 거라는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인 그런 것 게 같아요. 많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내 거죠.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구경할 거고 네. 내가 살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담배꽁초 밖에다 픽 던지시는 분들 네. 앞에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자기 집 저기 안방에서 던지질 않을 거 아니에요.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서로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종종 있을 텐데요. 청년들의 혹은 기성세대의 어떤 점이 이해하기 힘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도 문자 주세요. 그럼 교수님 허클베리피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혹시 가지고 그래서 오셨어요? 노래 두 곡을 골랐습니다. 두 곡이나. 예. 그래서 최백호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나라 아름다운 강산을 좀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중현 씨의 아름다운 강산. 네. 네. 너무 좋은 곡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취생농사님께서 저희 집 앞이 편의점이라서 이해가 갑니다. 편의점 손님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들이 널려 있는 게 치워도 또 버려져 있네요. 해주셨고요. 멋진 왕자님께서 저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지만 담배값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맙시다라고 광고글도 씌웠으면 좋겠네요. 해주셨어요. 근데 참 벌금을 많이
쓰레기를 버리면 적발 시에 벌금을 많이 물게 되면 좀 덜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벌금을 많이 물리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벌을 많이 줘서 해결을 하느냐. 의식을 그거는 가지고. 이제 네, 그렇죠. 방법의 문제인데 그런다고 그렇게 배란간에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요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태클 시간입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7254님의 사연입니다. 교수님, 사위가 손자 기를 너무 죽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손자가 5살인데요. 툭 하면 아빠에게 혼이 납니다. 그 나이 아이들이 의뢰 그렇듯이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도 넘쳐서 이것저것 만지다가 고장내기도 하고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아빠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잘못한 건 야단을 쳐야겠지만 너무 심하게 야단을 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다 속상하네요. 사위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쁜 손자를 야단치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니까 사위가 미워지려고 합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 노래 들려주세요 해주셨어요. 네. 이 사위가 아마 지금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러실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손주를 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손주하고 자식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느꼈을 때하고 손주는 그냥 무조건 이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큰 애들이 어리광이 많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할머니들은 다 받아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 마음과 아빠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의 마음을 충분히 또 이해를 해요. 그리고 아빠가 잘못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우리 큰애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아빠가 많이 야단치고 저도 이제 엄한 아빠 축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참 싫었는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들은 엄하게 키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그리고 또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면에서의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아빠의 마음하고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이 다를 거예요. 할아버지도 무조건 주고만 싶죠. 네. 이쁘기만 하니까. 그 자기 아들이 손주 막 야단치고 때리면 가서 막 몸 못 때리게 막 맞고 회초리 뺏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도 많이 혼나는 만큼 또 많이 또 다독거려주기도 해야 되는데 그 몫을 할머니가 하시는 거죠. 해주시면 그러니까 참 좋은 좋을 것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랑받고 자란 애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야단도 맞고 사랑도 받고 해야 돼요. 같이. 저는 이거 두 가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사람이 찬물 더 뜨거운 물 같이 써야죠. 네. 하나만 쓰면 안 되거든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녀나 손자 키우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또 할 텐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이 7254님을 위해서는 어떤 노래 가지고 그 오셨어요? 노래 두 곡을 골랐습니다. 우리 애기의 입장에서 보면 개구쟁이. 네, 개구쟁이. 산울림이 불렀던 노래 골랐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만든 곡 중에 네. 이문세 씨 그 나는 행복한 사람 앨범에 있는 곡이 있어요. 네, 아빠의 마음. 네.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허클베리피님께서 귀한 자식에겐 예쁨도 많이, 꾸지람도 많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야 교육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취생몽사님께서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리를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강하게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사고뭉치라서 아버지에게 무지 혼나고 자랐어요. 해주셨어요. 또 밍바라기님께서 요즘 가정교육이 너무 아쉽네요. 해주셨는데
하는데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요즘에 그 특히 이제 외아들 외동딸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죠.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뻐만 하고 그냥 귀엽기만 한 거죠. 자식이 하나밖에 네,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많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최고인 거고 다른 사람이 내 자식한 조금만 저거 하면은 막 화가 나고 네.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네. 하긴 옛날에는 형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보통 3명 이상 낳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형제들한테도 혼나기도 하고 그럼 싸우기도 형 하면서. 누나한테 배우는 게 더 많죠. 네. 맞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0117님께서 수요일은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해서 수요일만의 매력이 너무 넘치네요. 추억 여행 시간 같아요. 고맙습니다 해주셨고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유, 저는 뭐 항상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음악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찌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스윗송 스윗나잇.